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시간은 여의도 정책 발굴단 코너입니다. 실력 있는 젊은 정치인 3명과 함께 뜨거운 정치 현안도 다루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모신 3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요,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뵈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저는 다 뵀는데 세 분은 혹시 서로 다 아시고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예. 다 구면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굳이 그러면 인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분 근황 먼저 좀 여쭤보면 우선 그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시죠? 네. 아하.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뭐 바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하. 네. 재밌기도 하고요. 김병민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시죠? 네, 저희가 국민 캠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국민 캠프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아하. 정말 요새 힘들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뉴스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네, 캠프 대변인의 뭐 두 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과라 할까요?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신다면? 아침 시작부터 잠들 때까지 일단 기자분들 전화가 끊이지가 않고요. 예. 언론 응대 그리고 후보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슈 뉴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기에 대한 논평 등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또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하루도 이 뉴스가 조용히 흘러가는 날이 없어서 또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각종 네거티브성 공세가 있으면 네.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또 맞받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예비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정말 궁금한 게 그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된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건지 어떻습니까? 예. 원래 오늘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벌써 지난주부터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네.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랬죠. 근데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없이 유력한 대권 주자에게 곧장 정치적 공세성 성격의 보도가 이뤄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뉴스버스의 보도가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보도 과정을 좀 지켜봤고요. 해당 의혹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웅 의원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언론을 통해 나온 것처럼 김웅 의원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평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전혀 윤석열 후보와는 연결돼 있지 않지만 관련된 네거티브에 계속된 대응을 받고 있는 윤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네. 이 사건이 어떤 일들이고 아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공세, 정치 공작성 성격의 문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상당히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도 많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셨겠네요. 이미 충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아하. 또 어떤 일들이 부당하고 네. 무엇부터 문제인지를 누구보다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이 한 장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온전한 후보의 생각을 바탕으로 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아하.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되길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도성에 후보가 왜 연결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후보 개인의 생각, 후보의 스스로의 이야기로 하신 거군요. 그동안 캠프에서 논평 등을 통한 많은 대응들이 있었고요. 아하. 당연히 그러한 논평 등의 대응에는 후보와의 교감들이 있고 네. 그 내용들을 캠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전달했다고 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 혹시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하시는 네. 부분 중에? 일하는 부분에서 네네네.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사안은 네. 이따가 다시 얘기를 나누고 여기서 뭐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대변인 역할은 사실 비슷하고 비슷하겠죠. 저는 정책 자문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같이 정책을 발굴하고 네. 또 우리 정책을 어떻게 잘 홍보할지 그런 기획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충청도 예비 경선에서 압승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네.
캠프 분위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도 한 50% 많이 나오면은 뭐 45에서 50%를 예상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제 권리당원들께서 전략적 투표를 하셨다. 네. 또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이 옳았다. 뭐 이런 내부 평가도 하고는 있지만은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더 신중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막 뜨기보다는 우리가 예.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의원직도 던지고요. 상당히 강한 승부수를 던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도 당연히 긴장을 하실 테고 슈퍼위크 있고 호남 있고 상당히 중요한 시간들 다가올 텐데 어떻습니까? 캠프에서 지금 막 그 대응 준비가 더 바빠졌나요? 뭐 사실 이낙연 후보님이 하신 것은 이제 네. 그 경선에 대한 엄청난 결의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뭐 이제 훌륭한 우리 당의 큰 기둥이신데 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하. 뭐 이제 좋은 뭐 결의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저희가 끝까지 정책 경쟁을 하면서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대변인님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당내 유력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 와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뭐 공격이라든지 뭐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당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일부 당의 다른 주자들이나 이쪽에서는 함께 공격도 하는 그래서 힘들고 외롭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례를 우리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 이 9명에서 6명에 진행되는 컷오프 과정을 거치면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좀 김 빠진 사이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고 네. 이낙연 후보가 압박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도한 네거티브를 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결과를 지켜보고 지금은 전략을 좀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교훈은 네. 각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국가를 바꾸기 위한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 네. 앞서가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네거티브에 치중하게 됐을 때 유권자분들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아하. 아마 당내에서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도 곧 꺼낼 거라고 봅니다. 비대주의 세계. 아직 안 꺼냈군요. 예, 조정훈 의원님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인터뷰 하면서 말씀 나누고 오랜만입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조정훈 의원님 또 시대 전환과의 어떤 공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오늘 출마 선언하셨죠? 네.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 귀에 쏙 박혔던 얘기가 네. 두 가지였는데 오늘을 관리하는데 함몰되어 있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아하. 그다음에 양당 체제 등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3분지계로 나누고 싶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대선배 사수님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예. 정치에 대한 정의와 본질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도 이제 당 차원에서 대선 전략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예.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와 함께할지 아니면 독자적 후보를 내실지 둘 중 하나겠네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네, 뭔지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하이킥에서 새롭게 준비한 여의도 정책 발굴단. 네,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정말 6개월 앞입니다. 이 180일 전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정말 선거가 앞에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금 경선 중입니다. 공약 비전 발표하고 있는데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어떠세요? 너무 아쉬워요. 어제 국민의힘에 야심찬 정책 발표회가 있었는데 예.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조회수나 시청률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도 사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처음 토론회 할 때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는데 예. 요즘 잘 안 봐요.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데에 뉴스가 소비되고 네. 그럼 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예. 저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정책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되고 방송 가서 정책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가 지금 처음입니까? 너무 반가웠거든요. 우와, 앞으로 이럴 정말 수가. 코너를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 캠프가 갖고 있는 좋은 정책들 소개하고 또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네거티브나 공방 뭐 사생활적 이야기 듣고 보는 게 재미는 있죠. 근데 국민들께 지금 이 시국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면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각 후보가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데 최지원 대변인님 지금 이제 김영민 대변인께서 민주당 처음 토론 때 정책 얘기가 나와서 참 재밌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더라. 어떠세요? 사실 정책 대결이 쉽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뭐 오늘 사실 오후에 저도 뭐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논평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하시니까 예. 정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님도 출마하셨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주목을 못 받으시고 맞아요. 저는 그 출마 선언문에 그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제안하셔가지고 네. 아 이거는 우리 캠프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거 좋은 것이다. 우리 받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그 논평을 지금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선거에서 뭐 정책이 기여하는 게 5%가 안 된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러시는데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 기본 시리즈가 굉장한 많은 비판도 받았고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각인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시는 분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들이 우리의 그 정쟁을 네. 좀 정치 논쟁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뭔가 기억이 나는 후보 이런 브랜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조종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죠. 시대전환은 계속해서 이 정말 양강 구도 속에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해오시면서 정책적 대안들 계속 이야기를 해오시고 앞서 이제 김동연 제3 세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지켜보시는 양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정책이 실종된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해지는데요. 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란 게 수백억, 수천억 쓰는 행사죠. 그럼요. 개인이 600억씩 쓸 수 있고 거의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는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쓰는 이유가 뭘까? 나라가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경연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확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레지덴셜 하지 않아요. 약간 매니저를 뽑는 선거 같아요. 아하. 동네 반장 뽑는 선거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좀 관심이 없다. 정치 뉴스가 저는 정치 뉴스로서의 가치는 정치에서 발신된 뉴스가 경제 뉴스가 되고 네. 사회 뉴스가 되고 그렇죠. 교육 뉴스가 되고 산업 뉴스가 될 때 네. 정말 정치에 1도 관심 없는 분들이 점심 먹을 때도 논의하는 정책이 나올 때 네. 그때 저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역할은 하셨죠. 모든 국민이 한번 네. 다 뛰어가봤고. 들어보셨으니까. 네. 근데 그게 자극의 영역이냐 정말 필요한 영역이냐. 네. 어떻게 보면 정책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전문성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삶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급소를 깨닫는 겁니다. 아하. 급소를 건드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누가 제일 아픈지 어디가 제일 아픈지에 대한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살짝 건드려주는 그 정책 하나. 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 선거, 이 대선 국면에서 제발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밥상에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바지 내릴까요? 뭐 이게 누가 제보했냐 말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제보자 누구냐 나와라. 예.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가 흥행이 실패했다. 그런데 흥행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과연 지금 이제 조정원 의원님 말씀 중에는 뭐 정책 내놓는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네. 얼마나 현실성이 있으며 이 아픈 곳을 얼마나 잘 찌르며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려면 서로 토론하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토론이 없는 비전 발표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주목 못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저희 당에 지금 후보가 12분의 후보가 있습니다. 네. 12분의 후보가 한 분씩 나와서 본인의 정책 공약을 얘기하니까 듣다가 지치는 겁니다. 듣다가 지쳐요. 예. 12분의 후보가 토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 4.7 보궐선거를 기억해 보면 네. 처음에 여론조사로 8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비전 발표를 통해서 4명의 후보를 압축합니다. 예. 그 4명의 후보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4명이 함께 하기도 하고 네. 1대1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요즘은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면은 8명의 후보가 압축돼요. 8명의 후보가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겠네요. 그리고 나서 네. 10월 초가 되면 4분의 후보가 압축되는데 예. 아마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의 시간이 될 것이고 10월. 그때 여러 정책들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캠프 선대위장이죠. 네. 조경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순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홍준표 의원이 이리로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안철수 대표께 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앞서가던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끝장 토론하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막상 그렇죠. 끝장 토론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여기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 오히려 여기에서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등에 대한 네. 언급이 나왔고 아바타입니까? 토론을 뭐 통해서 나오고. 가장 뼈아픈 피해를 겪었던 게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앞서가는 1등 주자를 향해서 나머지 주자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토론만 하면 시간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아하. 민주당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희정 후보도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죠. 이번 토론에서 본격적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정책 공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부분들 공감하면서 끄덕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기본소득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 하나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국제경제 전문가시고요. 경력도 많으시고 과연 어느 정도나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그 정보 공유라고 할까요? 또는 정책 마련이라 할까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실 이제 저희 정책 포럼이라고 굉장히 큰 이제 집단 지성인데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같이 고민하셨던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네. 한 1,80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포럼이 있고 또 이것을 또 공략화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그 정책팀이 있는데 네. 지사님과 굉장히 자주 소통하고 결국은 이제 최종 의사결정자는 이재명 지사지만 굉장히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도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좀 결정도 빨리 되고 그 그런 면에서 비판의 좋은 가장 것 큰 같습니다. 부분이 아마도 성장에 대해서 약한 거 아니냐, 너무 복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재원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것들일 텐데요, 예상컨대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큰 흐름을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일단 내어놓고 네. 이 이제 전환적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든지 네. 아니면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모든 것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공정하게 성장을 하는데 예.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실현 방법으로서 기본 시리즈를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의 정책을 발표했고 또 네. 5군데 지역의 공약을 발표를 했고 계속 또 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11개 중에 기본 시리즈는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기본 시리즈가 너무 많이 각인이 되고 네. 다른 정책은 오히려 뭐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뭐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묻히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저희는 토론을 좀 그동안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좀 정책이 네. 좀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기본 시리즈는 3개밖에 안 된다.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커다란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조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환적 공정 성장. 이게 문장이 됩니까? 아니 개념이 오질 예. 않아요. 전환적 공정 성장. 전환적 공정성 씹으면 네. 소화가 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아하. 이게 문제 의식은 느껴집니다. 네. 전환, 공정, 시대 전환인데 네. 신대장을 가져갔네요. 다 맞는데 네. 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야 되고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음흠. 이 문제가 뭔가라고 봤을 때 본질의 문제.
본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네. 아니면 나빠지고 있느냐? 예. 근데 이게 문제가 합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네, 예. 내가 살기가 괜찮으면 우리 사회 좋은 사회예요. 그리고 부모님 괜찮게 만나면 괜찮은 인생 살 것 같은.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은 예. 무슨 조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 나는 이 상황에서 전환은 어떤 의미일까? 아하. 공정은 뭘까? 예. 그럼 성장은 도대체 GDP로 평가하는 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상에서 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걸 잡아야지. 네. 전환, 공정, 성장.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약간 모두가기가 되는데 최 대변인 저를 좀 원망스럽게 보셔가지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서 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말을 하고 계세요. 서운함이 느껴지셔가지고 네. 유성유 후보님은 뭐 청년 그 원가 주택 역세권 등등 했는데 예.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으로 네. 살고 싶다. 집 한 채 있고 싶고 집값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좋다.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5년 동안 집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하.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실 겁니까? 윤 후보님도 네. 집값을 떨어뜨리실 겁니까? 떨어뜨리는 건 위험하니까 이 정도는 유지하실 겁니까? 예. 5년 뒤에 대한 자, 지금 전망이 나와야 즉답을 좀 돼요. 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집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유지됩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까? 내려가진 않습니까? 어허. 내려가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그 공정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려가진 네. 않습니까? 김병민 근데 그거는 대변인님. 시장에서 하는 거지. 이게 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네.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유지가 답이다 윤 그러니까.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네. 공급이 새 예. 아파트가 현저히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올 것이고 네.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집값은 지금보다 현저히 내려가는 상태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내려가서 안정된다. 네. 내려갈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의원님?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고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긍정적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급은 필요하죠. 예. 다만 태릉 골프장 깎은다고 쉽게 여기서 강남 3구 가고 싶은 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는 그 선호 지역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 지역. 네. 네. 또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살면 이익을 공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청년 원가 주택의 토지 가격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에서 분양하게 되는 분양가의 토지 가격이 포함되냐는 네. 얘기신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조성되어 있는 그 원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포함된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포함 안 됩니까? 그거는 확인이 조금 필요한 네. 상황인데 뭐 김병민 대변인이 그 부분에 제가 대한 정책 전문가는 그건 이건 내 전문가 집입니까? 아니십니까? 임대입니까? 내 집입니다. 그건 네. 토지는 아니고.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되죠. 네, 하지만 아까 안 된다면서요. 그 토지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만 과거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똑같은 시세에 맞춰서 그 토지 가격을 땅값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첫집주택과 원가주택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신도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있는 땅을 사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있는 토지 가격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은 좋은 숫자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서. 한 집은 다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음흠. 0은 없어져야 될 숫자입니다. 네.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집을 갖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는 투기입니다. 네. 3은 나쁜 놈입니다. 하하. 3부터는 정말 강제로 정책을 대출 금지를 시키더라도 다주택.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예. 1은 좋은 숫자, 0은 없어져야 될 숫자, 2, 3은 정말 관리 대상. 시대 전환의 지금 공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저희 시간이 지금 네. 얼마 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짧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소득 말고
이 정책 공약만큼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한 가지만. 네, 시간이 짧으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전환.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구글 인앱 갑질 방지법을 통과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이제 세계 최초였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런 큰 기업뿐만 아니라 그 예.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작은 기업, 중소기업, 취약계층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하.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서 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성장 전략이자 복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환적 공정 성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윤석열 후보의 네. 이 정책만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 좀 말씀하고 싶다. 가장 우선순위를 꼽는 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 100일 안에 코로나 위기 탈출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격차 해소에 모든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격차 해소에 방점이 예. 있는 거죠. 조정원 의원님, 시대전환에 지금 아직 뭐 발표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 이 정책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다. 전 주 4일제입니다. 주 4일제 네.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아하. 초장기 노동시간에 다들 지쳐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8시간, 9시간 회사에 앉아있지만 일하는 시간 5시간 넘는 사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주 4일제 그 보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작하고 있고 네. 미국은 26%, 알겠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1810님께서요. 단 하나라도 후보들이 꼭 지킬 수 있는 서민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주세요. 3884님 대변인 세 분이 대선 후보보다 훨 낫네요. 네, 조정원 의원님은 대변인은 물론 아니시면요.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책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